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4.27 보궐선거로 당선돼 3선을 내리 연임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퇴임합니다. 도정을 이끄는 동안 평창 알펜시아 매각과 춘천 레고랜드 조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됐지만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무대로 만든 것과 철도와 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한 것은 치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지난 11년 도정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원 C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사님을 자주 모셨는데요. 네네. 이제는 지사님으로서의 인터뷰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최다 출연자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벌써 11년 동안 우리 강원 CBS를 통해서 강원도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청취자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 이임 인사를 드리게 됐다. 이제 그동안 불량감자를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임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1년 동안 도정을 이끄셨는데 네. 이제 좀 도청사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좀 네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좀 느낌이. 네, 우선 좀 홀가분합니다. 네, 이제 남들은 이렇게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11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네. 그래서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사님께서는 원래는 기자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기자로 입사하셔서 또 사장까지 네. 하셨고 또 지난 2011년에 이 네. 보궐선거로 도지사로 당선이 되시면서 3선까지 네.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어떠셨나요? 그때는? 글쎄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방송 출신이다가 네. 이제 방송사를 마치면서 이제 비례대표로 가게 됐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로 네.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상대 당의 후보로 이제 엄기영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신데 그쵸, 같이 일을 하셨던. 네. 네. 또 여기 강원도 춘천의 학교로서도 선배고 네. 여러모로 선배이신 분이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앵커를 하셔서 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셨죠. 근데 대통령급 인지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아무도 출마를 안 하려고 한 거죠. 나가봐야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차출돼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죠. 저도 뭐 저분을 이기지는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편한 마음으로 나오셨군요. 편한 마음으로 당에서 또 네. 후보가 없다고 하니 네.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겠구나. 한편으로 편안하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네. 어찌어찌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결정을 하실 때 좀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게 있었나요? 딱 해야겠다. 그게 뭐 중요한 요인은 없었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공당에서 네.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네. 그 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 수모라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후보를 내야 되는데 또 당시에 언론에서 네. 이제 자꾸 언론사 사장끼리의 빅매치 재밌으라고 네. 자꾸 이제 기사를 쓰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제 나올 생각도 없었고 나가도 되지도 않는 상태였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자꾸 쓰고 관심이 모이게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떠밀려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삼성까지 네, 네. 하시게 되셨어요. 네. 11년 동안. 네, 네. 그러면 도정을 이렇게 또 지키신 건데 지사님께서 강원 도정을 이끌면서 또 좋았던 순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지금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참 잘 치렀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강원도민들의 큰 공로이기인데 네. 조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주 정치적 격동기였습니다.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있었고 네. 탄핵이 끝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네. 그래서 아주 정치적 격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무도 본척을 안 했습니다. 약간 좀 관심에 좀 밀려나 있었군요. 네. 완전히 뒷전에 밀려 있었죠. 네. 또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북미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서 네. 그 올림픽을 불과 2달 앞둔 2017년 11월 28일 날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한 3시쯤에.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온갖 전 세계 언론이 이제 전부 이제 그 보도로 이제 쓸려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뭐 곧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높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과 올림픽을 2달 앞두고 있었는데 티켓도 안 팔리고 네. 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IOC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부 논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다는 신년 연설을 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김여정 위원장, 현성월 단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성월 단장이 온 게 1월 21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우리 강릉에 도착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성공적으로 네. 개최를 했던 그 순간을 또 하나 꼽으셨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재선 도지사님이면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데 삼선 도지사님이시니까 하나만 좀 더 꼽아보면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올림픽에 열망을 가졌던 이유가 네. 이제 올림픽 자체도 그렇지만 네. 교통망의 확충이 그 올림픽의 이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올림픽을 치르면서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이제 KTX가 뚫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춘천에서 속초 가는 철도가 네. 이제 결정됐죠. 그다음에 제2경춘 고속국도도 결정됐고 또 동해안으로는 저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고성까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거의 다 이게 착공이 됐는데요. 그 올해 착공된 춘천 속초간 철도는 2025년에 네. 3년 후에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가 그렇죠. 투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시간 8분 정도 걸리죠. 네. 그때 그게 고속철도가 속초까지 뚫리면 네. KTX가 투입되게 됩니다. 네. 시속 한 250km에서 300km짜리가 투입되게 되면 춘천까지 한 40분 이내 또 속초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속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동해안까지 수도권으로 네. 편입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2경춘 고속국도도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오려면 서울에서 오다가 저 남춘천 IC에서 빠지면 남춘천 IC에서 이 CBS까지 오는데 30분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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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네. 그게 그렇게 똑바로
똑바로 여기서 쭉 똑바로 그 길이 뚫리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30분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교통망. 네, 네. 네, 이런 그래서 것도- 대개 이 영서 지방에는 30분, 네. 영동 지방까지는 1시간 초반 네. 이렇게 교통망이 완성된 것이 저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림픽 유치하면서 원하시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 또 교통망을 꼽아주셨는데 네, 반대로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또 하셨으니까 네. 어떤 건 좀 아쉬우셨나요? 네, 가장 아쉽고 이제 후회가 남는 일이 역시 또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남북 관계가 아주 가장 극적으로 호전돼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좋은 분위기 때문에 방심하고 좀 느슨하게 남북 관계에 대했다 해서 제가 좀 큰 자책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 1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겠다 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표하고 네. 그때 참가하고 네. 또 4월 달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달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 달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 네.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2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왔었고 북한 국가서열 1위인 김영남 위원장도 왔었고 또 현성월 단장도 와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네. 말해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좋았고 저도 네. 김여정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그때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북미 관계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이른바 노딜이라고 해서 아무 성과 없이 그 회담이 끝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이제 남북 관계가 냉각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무언가를 해놨어야 된다. 특히 이제 2019년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 연설에서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열겠다라고 네.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특히 우리 강원도로서는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든지 열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작은 성과물이라도 하나 남겨뒀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 후회가 지금 너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네. 강원도를 위해서 이거는 조금 더 해봤을 텐데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남북 관계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하나 또 치릅니다. 네. 2024년 네. 지금부터 2년 후에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네. 이제 이미 결정돼서 네. 준비까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올림픽은 IOC와 우리 정부, 우리 강원도가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기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된 행사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네. IOC로서는 이 올림픽 때문에 두 가지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올림픽은 한 나라에서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나라에서 분산 개최 이런 게 안 되죠. 네. 그 올림픽 규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IOC는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규약을 고쳤습니다. 그 정도로 네.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을 열었죠. 또 하나는 올림픽의 이름은 도시의 이름을 따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서울 올림픽, 네. 베이징 올림픽, 파리 올림픽 이렇게 네. 도시의 이름을 따도록 돼 있는데 이 올림픽은 강원 올림픽입니다. 강원은 가능하군요. 강원은 이제 지역의 이름이고 네. 도의 이름이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어.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네. 북쪽에 강원도가 또 있으니까 네. 강원을 지역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네. 지역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변화를 추구한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지만 공동 개최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때의 기적을 네.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참 이 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네. 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그렇죠. 어떻게 아쉬웠던 것 아니면 조금 힘드셨던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뭐 정치를 못하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그 이제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네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이 이제 4명인데 그동안 가족끼리 가지는 시간이 이제 너무 적고 가족 여행 같은 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셋이 다니니까 아, 네.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왕따가 됐죠. 지금도 또 네. 지금도 왕따 상태인데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도지사라는 자리가 시장 군수들도 그렇고 늘 이제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상시 대기 상태라 그럴까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요즘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장마 걱정. 네. 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산불 걱정. 그다음에 또 코로나 걱정. 뭐 등등 이런 늘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렇게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소방본부, 네, 그렇죠. 이제 보건소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이 많고 이런 상태가 1년 내내 지속되니까 이제 그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도 편치가 않고 그랬었죠. 이제 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걸 다음 도지사에게 물려줬으니까 네. 이제 좀 편안한 상태가 돼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 퇴임 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실지 계획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시군요. 네, 네. 이제 영화의 한 대사 같네요. 네. 가장 편한 상태,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네.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리고 잊혀지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지사님의 네, 이 네. 도정을 지지해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네, 네. 마지막으로 음성 편지라고 하죠. 네, 네. 원래 보통은 영상 편지라고 안 하는데 음성 편지 네, 하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성 편지는 처음 해보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네, 화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춘천 속초간 철도를 확정지었던 순간, 그리고 또 감자 팔던 기억,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에서 통과되던 순간, 순간순간 도민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중앙시장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또 네.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최문순 도지사로서는 인터뷰 마무리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곡이 한 곡 있다면 네네.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 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에일리의 네. 보여줄게. 에일리의 보여줄게. 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 곡이 이제 평창 패럴림픽의 폐막식에서 맨 마지막에 에일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저희 강원도민들이 제 앞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것을 7년간 준비해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르고 곧 이어서 패럴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노래가 바로 이제 에일리의 보여줄게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네. 사실은 보여줬지. 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저는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2018년으로 돌아가셔서 네. 이 곡을 들으시면서 그때를 좀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문순 도지사로서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디서 만나든 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들으면서 저는 오늘 최문순 도지사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